5년 전 제 아들 준호가 미영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미영이의 눈빛,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전해졌죠. 그 눈빛이 20년 전 제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그때의 제 모습은 모든 것을 계산하며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저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다를 거예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말이 20년 전 제가 제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당신과 다를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실패했죠. 하지만 미영이의 말 속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꺼내며 저를 의도적으로 안심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미영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나랑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그래도 제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해요?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들끓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하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죠. 그날 저녁 미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제사 준비해 놓았어요. 음식은 어떻게 할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 순간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너무 잘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 이제 완벽하게 살아보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갔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 싶어 점점 더 경계의 마음이 커져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이는 점차 제 마음속에 의구심을 키워갔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보였지만 그 완벽함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두운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점차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제가 아는 요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아. 머지않아 필요하실 텐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난 아직 괜찮다고. 미영이의 말투는 조금씩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계속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는 나를 괴롭혔어요.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혼자 외로우실 텐데 그곳에 가면 말동무도 생기고 심심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아직 생각이 없다고. 그날도 평소처럼 미영이는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저는 그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영이가 놓고 간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놓인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첩은 일기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듯 가방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죠. 저는 그 수첩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이가 쓴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계획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철저했어요. 미영이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며 시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영이는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고 사소한 일들로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금씩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집안의 규칙이나 제가 자주 하는 잔소리에 대해 묵묵히 따르지 않거나 때때로 저에게 약간의 거부감을 보였어요. 어머님 설거지나 빨래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저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일단 알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저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이는 점차 제가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죠. 그녀의 계획은 점차적으로 상황을 제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제게 점점 더 자주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때로는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고 넘어갔지만 점점 그녀의 말 속에서 숨은 의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내가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으로 말이죠. 제 집에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단계는 그녀의 진짜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미영이의 목표는 바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어머님,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그 속엔 집에서 나가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끌어가며 결국 저를 밀어내려 했던 거예요. 사실 그 계획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녀는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메모장 속 4단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게 만들기.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감정과 복수심이 엮여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복수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 복수를 완성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미영이에게 그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이리 좀 와볼래? 네, 어머님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내 메모장 봤다. 메모장이요? 그 순간 미영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제가 한 말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영아, 너희 엄마 이름이 혹시 정미연이니? 우리 엄마 이름을 원래 아셨어요? 그래. 역시 내가 그때 내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지. 하지만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저는 그때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연 씨가 도박 중독이었다는 사실, 집안을 거덜내고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녀가 도망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는 걸 말이죠. 엄마가 도박 중독이었다고요? 응, 내가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하겠지만 너희 아빠는 그걸 숨기려고 이혼했다고만 했나 보구나. 그 말을 들은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그녀는 20년 전 그 오해에서 벗어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의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죠. 그 당시 서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현 씨는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는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미안해.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20년의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가 되었죠. 미현 씨는 도박 중독을 완전히 극복했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미영이와 미연 씨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웃으며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픈 과거는 이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오와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이 화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행복한 시어머니이자 며느리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해와 용서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